얼마 전에 SBS가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한 대학에 가는 현재 가장 이렇게 이 많은 방법, 여러 가능성 중에서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수시도 있고 무슨 정시도 있고. 근데 지금 학생 종합 기록부로 학종으로 가는 수시 부분이 63%에 육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이게 더 강화될 것 같은데 제가 매우 잘못된 거다. 이것이 기존에 어떤 학생들이 기회를 균등하게 갖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이렇게 대학에 가는 정의로운 방법하고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과거 학력고사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좀 더 정의롭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런 학종이라는 형태의 이런 방법은 서류를 만드는데, 그리고 이 학교라는 기관이 일종의 공정함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국적 상황에서 이것은 돈 있고 백 있고 힘 있는 사람의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가게 하고 성적과는 상관없이 대학을 가게 만드는 부정한 방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SBS가 얼마 전에 이걸 집중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주말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이틀 전에 취임 일성으로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가장 강력한 방법이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갖는 것이라고 취임 일성으로 말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대입 전형 가운데 김상곤 장관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수저들을 위한 전형이라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이라는 목표와 어울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실태를 살펴봤다는 겁니다. 자,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종합전형, 줄임말 학종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각종 수상경력, 체험활동, 봉사활동, 소논문 등 비교과적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제도인데요. 2018년도 대입에서 학종으로 뽑는 신입생이 수시 모직의 32%, 특히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들은 60% 이상을 학종으로 선발합니다. 제가 63%라는 것은 서울 15개 대학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비중이 점점 커져 대세 전형이라고 불리우는 학종에 대해서 김상곤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학종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학부모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도는데 그걸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고 김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장정숙 국민당 의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수저 전형이라고 합니다. 들으신 적 있지요? 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에 따라서 대입 결과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고3 수험생을 둔 박모 씨는 학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말에 1월 달에 서울 강남에 사교육 컨설팅 업체를 찾았다고 합니다. 상담료로 100만 원을 입금해야 된다는 말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일단 선 100만 원 입금입니다. 학부모가 아이가 쓴 글 몇 개를 가져갔더니 보더니 그냥 옆으로 툭 던지더니만 이렇게 해서는 합격할 수 없다. 전문적인 논문팀이 진짜 기막히게 써내야 합격할 수 있다. 그거는 학생종합기록부가 아니라 대필종합기록부 아니겠습니까? 업체는 봉사활동도 매력적이고 기가 막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대부분 없는 집 자식들은 지하철에 가서 봉사활동하는데 그런데나 가서 몸으로 때우는 봉사나 받아주지, 봉사활동 가는 것도 기막힌 데 가는 거는 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험생 학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골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데리고 체육활동을 하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농구 경기를 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응원하고 어떤 실적이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있는 집 자식들 강남에 대학 가는데 일종의 소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개새끼들입니다.
다 해서 수천만 원이 든다는 말에 박 씨는 생각을 접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문재인 정권은 사기 혐의로 잡아서 깜빵에 쳐넣지 않고 뭐합니까? 수험생 학부모 10개월에 3,500만 원까지 말하는데 그거 투자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이 전형으로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왜 이딴 짓을 하는 겁니까? 우리 있을 때 이거 안 하고요. 가난한 집 애들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과외 한 번 안 하고 대학 갔습니다. 학원도 안 다녔습니다. 수시 전형을 앞둔 요즘 성업주인 사교육 업체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컨설팅 업체 직원은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직접 써주기도 하나요? 하고 학부모가 물으니까 네, 직접 써드리는데 세부 전공 대학원생 선생님이 같이 작업을 해요. 팀으로. 아니 이런 입시를 왜 유지합니까?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대학원생이 대신 논문을 써준다는 말에 최근 학종으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대학에 제출했던 소논문 3편을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서울대 박사과정 대학원생 2명에게 고등학생 20준 논문이 맞는지 물어보니까요. 박사과정 학생들이 이런 정도로 기말 과제를 써서 냈다. 그러면 A+ 줬을 건데 보통 대학원 한 반에 40명이면 그 중에 3, 4명 정도가 이 수준을 논문을 쓸 수 있다. 사후 검증에서 이런 분석 기법 자체가 고등학교는 절대 배우지 못하는 거다. 여러 학종을 가지고 대학들이 어떤 평가 과정을 거쳐서 합격자를 선발하는지, 근데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는 겁니다. 여러 학종 자료를 가지고 어떤 평가 과정을 거쳐서 합격자를 선발하는지, 이게 공정했는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 겁니까?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고요. 학교 밖에서는 이렇게 컨설팅을 통해서 가짜 학종 기록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학교 생활 기록부, 학교 안에는 여러 실적이 어떻게 쌓이는지 이 방송이 조사를 했습니다. 상위권 학생 몰아주기, 심각한 성적 부풀리기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요.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교내 대회 수상 실적을 기록하는 항목이 있는데 대학들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대회 일정을 반드시 사전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대학 1학년생은 자신이 다녔던 모교의 실태를 이렇게 정언을 했는데요. 그런 교내 대회가 있다고 하면 점심시간에 따로 불러서 걔네들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알려주고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알려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교내 대회뿐 아니라 각종 체험 프로그램, 봉사활동까지 학생부 실적을 돋보이게 해줄 기회들은 육성반이라고 불리는 성적 좋은 아이들 차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대학 서울대반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한다고 항의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그런 소리만 들었다는 겁니다. 아, 나는 밑에 깔아주는 존재구나. 이렇게 3년이 지나면 상위권과 중하위권 학생부 내용과 두께는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의 불평등뿐만 아닙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고등학교 진학부장은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을 주로 수행평가 과정에서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 부풀려주고 그냥 하겠습니까? 뒤로 봉투 받고 돈 받지 않겠습니까? 그냥 공부 잘하는 아들 서울대니 뭐 스카이 보낸다고 이거 부풀려 주겠습니까?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지요. 우리 때도 이런 거 대가가 있었습니다. 내신 조작해 주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 현직 고교 진학부장 교사가 알아요. 이 아이는 스카이 대학을 진학시켜야 할 아이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성적을 조금이라도 후하게 주는 거죠. 보탬이 되도록. 그러면 다른 학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하니까 그럴 수 있지. 이게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단합하면 성형이 얼마든지 학생부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대학들이 학종을 선호하는 것은 성적 좋고 배경 좋은 학생들이 학종을 통해 입학하는 게 대학에서는 나쁠 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학종이 좋은 애들은 집도 부자고 부모들이 사회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고 이러니까 없는 집 자식들 들어오는 것보다 공부도 조금 하면서 부모도 배경도 좋고 돈도 있고 이런 애들이 대학생 되는 게 홀랐다라는 거죠.
하지만 학종은 학생의 능력을 왜곡해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결국 그 학생 개인이 시험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서류로 만드는데 그 서류가 진정한 능력을 반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공문서에 신뢰성이 있습니까? 대부분 조작되어지는 나라 아닙니까? 2대 강경화 사건이나 정윤화 사건이 한국 최고의 명문 여고와 대학에서 여대에서 벌어진 사건 아닙니까? 자, 학종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죽음이 되지 않도록 확대 일변도 추세는 제어되어야 될 거다. 결론은 언론이 실컷 문제를 제기해놓고 소심하게 냅니다. 학종은 당장 없애야 되는 거지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기사들 댓글에 보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지지해주자. 이게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진보 좌빨들은 어떤 것이 정의인지도 상식도 없습니까? 그들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빠득빠득 우기면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되는 겁니까? 한국에 이렇게 기형적이고 개판인 입시는요, 좌빨 진영의 스타트와 그 다음에 이 수구 기득권 보수 꼴통들의 가세가 이루어져서 유일하게 좌우 합작으로 성과를 낸 게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의 이 파행화, 한마디로 대학 입시 제도의 부패화를 가져온 겁니다. 아까 컨설팅 하는데 돈 줬지요. 고등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학종에 대한 기록이 돈 봉투하고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도요. 그 전두환 시대에 과외 금지하고 엄격한데도 애들 집으로 불러다가 집으로 가서 과외하던 학교 선생들이 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이 지 반에 있는 애를 집으로 가서 가르쳐 줍니다. 무슨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가르쳐 줍니다. 성적 조작이 안 되었겠습니까? 하물며 그때보다 훨씬 빈부격차가 이렇게 더 확대된 현 상황에서 부모의 돈이, 부모의 백이, 부모의 배경이요. 대학에 가는데 좌우하단을 한다는 것을 안경환이 아들이 성과 관련된 무리를 빚어서 대학 될 뻔하다가 교육받고 끝났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가는데 이런 걸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왜 대한민국의 이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공정하고 부정의스러운 이런 대학 입시 제도를 방치하고 그것을 밀어주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들 배경이 좋고 강남 8학군에 살고 청담동에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 하는 겁니까? 저는 어떤 이 사실, 팩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나 왜곡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반영되는가 하는 것을 입시제도를 바라보는요,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라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철저하게 느낍니다. 그들 대부분은요, 학종의 피해자들인데, 근데 그들은 이런 시스템을 확대해가는 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구리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불을 살 때면 처음에는 따뜻해가지고 좋아하다 아주 쾌적하다 하다가 당긴다잖아요. 냄비 속에 들어간 개구리 꼴이라는 겁니다. 진짜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인이 밀어주는 것도 좋은데. 걸 몇 개를 가져갔더니 보더니 그냥 옆으로 툭 던지더니만 이렇게 해서는 합격할 수 없다. 전문적인 논문팀이 진짜 기막히게 써내야 합격할 수 있다. 그거는 학생종합기록부가 아니라 대필종합기록부 아니겠습니까? 업체는 봉사활동도 매력적이고 기가 막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대부분 없는 집 자식들은 지하철에 나가서 봉사활동하는데 그런 데나 가서 몸으로 때우는 봉사나 받아주지. 봉사활동 가는 것도 기막힌 데 가는 거는 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험생 학부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시골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데리고 체육활동을 하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농구 경기를 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응원하고 어떤 실적이 딱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있는 집 자식들 강남에 대학 가는데 일종의 소보 친일성으로 말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대입 전형 가운데 김상곤 장관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수저들을 위한 전형이라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이라는 목표와 어울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실태를 살펴봤다는 겁니다. 자,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종합전형 줄임말 학종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각종 수상경력, 체험활동, 봉사활동, 소논문 등 비교과적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대입제도인데요. 2018년도 대입에서 학종으로 뽑는 신입생이 수시모직의 32%, 특히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들은 60% 이상을 확정하게 이렇게 대학에 가는 정의로운 방법하고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과거 학력고사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좀 더 정의롭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런 학종이라는 형태의 이런 방법은 서류를 만드는데, 그리고 이 학교라는 기관이 일종의 공정함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국적 상황에서 이것은 돈 있고 백 있고 힘 있는 사람의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가게 하고 성적과는 상관없이 대학을 가게 만드는 부정한 방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SBS가 얼마 전에 이걸 집중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 주말입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이틀 전에 취임 일성으로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가장 강력한 방법이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갖는 것이라고. 얼마 전에 SBS가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한 대학에 가는 현재 가장 이렇게 이 많은 방법, 여러 가능성 중에서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수시도 있고 무슨 정시도 있고. 근데 지금 학생 종합 기록부로 학종으로 가는 수시 부분이 63%에 육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이게 더 강화될 것 같은데 제가 매우 잘못된 거다. 이것이 기존에 어떤 학생들이 기회를 균등하게 갖고 그 다음에 공정으로 선발합니다. 제가 63%란 거는 서울 15개 대학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비중이 점점 커져 대세 전형이라고 불리우는 학종에 대해서 김상곤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학종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학부모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도는데 그걸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고 김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장정숙 국민당 의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수저 전형이라고 합니다. 들으신 적 있지요? 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에 따라서 대입 결과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고3 수험생을 둔 박모 씨는 학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말에 1월 달에 서울 강남에 사교육 컨설팅 업체를 찾았다고 합니다. 상담료로 100만원을 입금해야 된다는 말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일단 선 100만원 입금입니다. 학부모가 아이가 쓴